자, 오늘도 주챔쇼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 상담 열려 있는데요.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방향성을 좀 탐색하다가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오늘 네.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멀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일일 확진자가 최대치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역시 우리가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기대감을 품고 백신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게 더 길어지면은 조금 타격적으로 우리가 경기 부양책을 많이 썼지만 이제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경기 부양책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고요. 역시 더 나올 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나스닥도 이미 만스닥이라고 해서 10,0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다우존스도 어느 정도 저항대 위쪽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기다리면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들을 높은 고위직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우리는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은 약간 조정폭을 좀 기다렸다가 아래에서 눌림목 매수를 가져가는데 그 눌림폭의 깊이를 죄송합니다. 분할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역시 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가더라도 역시 경기 부양책들이 아직까지 미국, 우리나라, 전 세계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나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오더라도 다시 재차 지지력을 보여주고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저 밑에 깊은 나락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좀 조정폭으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내려올 경우에는 2,000포인트 아래쪽에 한 1,950포인트 라인 근처에 왔을 때는 1차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본다라는 관점으로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이번에 다시 재차적으로 상승을 좀 시장 분위기가 가져간다. 제가 봤을 때 실적주 위주의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2,3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가져가고 기존 과거에 오랫동안 얼매했던 종목들을 조금 청산하고 새롭게 시장에 조금 매수 관점을 조금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자꾸 매도세를 매수를 들어올 때도 있고 매도세를 보여줄 때도 있는데 현 시점 자리에서는 매수는 짧게 들어오고요. 매도 관점을 꾸준하게 좀 가져 들어오는 말 그대로 매도가 조금 우위적인 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자리대를 큰 폭으로 확산의 영역보다는 좀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세는 나오고 있지만 아래로 떨어지기보다는 좀 유지하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좀 더 타이트하게 지켜보고 시장 큰 틀에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좀 대응가점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연기금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지만 연기금이 여기서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매수세를 전환해서 위쪽으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재차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부터는 실적주 쪽으로 좀 많이 보시고 바이오 쪽에 기대감을 가져갔지만 그게 올해 2분기 실적에 나타나지 않으면 좀 청산하는 전략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코로나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큰 하락이 아니라 지지력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짚어주셨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2,300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실적주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연기금의 수급 흐름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이런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해마포드 서비스요. 해마루 푸드 서비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030원이고 20%요. 3,030원에 비중 20%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도가가 얼마 갔냐 싶었어요. 얼마 전에 매도할까 싶었어요. 네,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될지, 얼마 정도 해야 될지 네, 궁금하신 네.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해마루 푸드 서비스 3,0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까 3,030원이 조금 약간 일단은 고점 자리인 것 같고요. 네, 해마루 푸드 서비스 네. 같은 경우는 뭐 재무적으로 지금 상황 괜찮아 보이기는 한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매각 이슈나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3,030원 같으면 현재 이 회사의 과거 통계로 봤을 때 주가가 좀 높은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올라오면은 팔고 아래에서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듣고 계셨어요? 제가 하는 얘기? 네네네. 네, 조금 3,030원 같으면 이 종목 네. 해마루 푸드 서비스가 과거 통계로 봤었을 때 뭐 하고 있는 사업은 뭐 음식이나 호텔, 레저 뭐 이런 다양한 사업은 하고 있는데 네. 뭐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네. 회사가 가지고 있던 그 주가의 흐름 자체가 네. 3,000원대 위쪽에 올라가고 난 뒤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고 좀 계속 주가가 그 방향성을 계속 위로 가져가지 못하고 항상 내려왔었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좀 지금 또 이 자리에서는 또 올라가요.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결국 또 이 자리에서는 또 올라가는 흐름이 말 그대로 큰 틀의 한 기간적인 부분에서 한 네. 6개월에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 텀을 두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박스권 그런 네. 흐름의 주가의 흐름이다 보니까 네. 3,030원이 높은 자리예요. 현재 네. 관점으로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네. 과거의 통계로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그 통계를 따라가는 게 맞겠죠. 예, 예. 네, 그렇다 보니까 3,030원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3,030원은 좀 높다라고 판단되니까 매도하시고 올라오면 한번 매도하셨다가 오히려 지금 한 2,400원대 이런 가격대 있잖아요. 네. 내려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렸다 지켜보다가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파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때 내려오기 전까지는 또 다른 종목을 또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매도는 뭐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흐름상 봤었을 때 이 종목은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에 아래에 왔었으면 한 그 정도 사이에 다시 올라오거든요. 지금 네. 내려왔으니까 뭐 짧으면 한 3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더 빨리도 갈 수 있겠지만 좀 네. 넉넉 잡고 있어야지 내가 조바심이 안 들겠죠. 네. 그래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도 보시고 올라오면 팔았다가 네. 또 한 3개월 정도 기다려 보시고 그때 동안 다른 쪽에 또 투자를 하셨다가 다시 네. 또 매수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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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이 종목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는 고점대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셔서 매수가 부근까지 오면 매도하시고 더 낮은 가격에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TNG. 네, KTNG요? 네, 네. 96,800원. 96,800원 맞으세요? 네, 20%. 네, 비중은 20%시고 그러면은 이거 언제쯤에 매수하신 거예요? 한 2년인가 3년인가 됐어요. 네, 꽤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이거 어떤 점이 그거보다 네네. 더 비싸게 샀었는데 네. 조금 추가 매수하고 그래서 그거 내려온 거예요. 아, 이것도 낮은 가격대를 낮춰놓으신 건데 그럼 어떤 점을 여쭤봐 드릴까요? 그게 원전이나 할는지 네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KTNG를 96,800원의 매수가를 낮춰놓으셨는데 굉장히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이게 여윳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응관점이 달라질 텐데 들고 네. 있으면 본종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밑에서 더 샀다는 얘기는 내가 시간적으로 걸리더라도 이 회사에 대해서 손실을 볼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 아닌가요? 이게 그 연말 배당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보고 샀는데 근데 또 주가 네. 떨어지니까 배당보다 손실이 더 커졌죠.
네, 그래가지고 못 팔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샀을 때가 한 11만 원대 위쪽에 사신 거, 11만 원대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또 저기 바닥에 산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전에 사신 것 같은데 단가를 예. 그렇게 많이 낮추지 못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잖아요. 담배. 그리고 뭐 요즘은 그 전자담배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예. 나쁜 건 없어요. 결국 기다리면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배당까지 막 받고 이랬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 네. 배당 생각하다가 이제 주가 내가 배당 받는 것보다 내 계좌에 손실이 더 커 보이니까 주식을 잘 모르니까 이제 두려우신 거예요. 네. 주식은 항상 내려갔다 올라갔다 주가라는 거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두려워하실 것 같으시면 배당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당으로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배당이 효율적인 거는 내가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회사에 대한 존재 여부, 가치, 배당의 매력을 보고 들어갔을 때 보유 관점, 주가가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배당에 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건데 이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해서 흔들릴 것 같으면 배당 수익을 아무리 챙겨도 결국 나중에 주가가 내려간 거에 손절 처리해서 배당을 보고 시간 낭비만 하고 손해만 보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올라와서 또 올라오니까 또 그때 아까워하게 되시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매수한 금액까지 올라올 올 수 있어요. 있을까요? 네, 올해 배당까지만 받으시고 그 배당 이후에 배당 전에 올라오면은 좀 매도하시고요. 그냥 배당 생각하지 마시고 배당 이미 많이 챙기셨잖아요. 한 2번 정도, 2회 정도. 네. 원래 예. 배당성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수익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실 것 같으면 KTNG는 또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8만 원대를. 그러니까 예. 제 생각에 올라오면은 이번엔 정리하시고 그게 올해 안에 올라와도 매도하시고 만약에 내년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배당 받고 본전 위에서 수익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96,000원짜리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이상으로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내년 한 상반기까지 보시되 그 전에 매수가 오면은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고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경남제약 9,440원에 10%입니다. 네, 경남제약이고 매수가가 9,440원에 비중 10% 맞으세요? 네, 네, 이거 지난달쯤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예. 네,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이게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가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네, 네,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는 경남제약을 네. 9,4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더 보유를 해도 될까요? 장기로는 안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뭐 회사가 이렇게 정지가 됐던 사유는 이건 정말 회사 존폐 여부 때문에 정지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조금 들고 가는 쪽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반등씩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적으로 올해를 넘기지 마시고요. 올 3분기, 하반기 이때 한번 반등은 줄 수 있어요. 그때 반등을 주면은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건 수익보다는 이런 회사가 나중에 크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경남제약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네, 레모나라고 하는데 최근에 방탄소년단 얘기가 나오니까 올라오긴 했지만 이 회사는 내부적으로 안 좋은 문제를 계속 품고 있었어요. 옛날에 2014년도 때 이때는 자본 감소로 해서 회사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있었고요. 2017년, 18년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회사에 대한 매각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매각에 대한 부분에서 회계처리인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지 상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좋은 이슈로 정지가 돼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풀리고 난 뒤에 지금 내려왔죠, 주가가. 네, 내려왔는데 이 회사의 원래 적정 주가는 제가 봤을 때 한 5,000원 아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높잖아요, 그죠? 네, 7,000원. 지금 현재가도 높고 매수 가격도 훨씬 더 높은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반등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너지진 않았어요. 추세가 완전 무너지려면 제가 봤을 때 한 7,000원 정도는 무너져야 되니까 그거 7,000원이 무너지기 전에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너무 멀리도 보지 마시고요. 한 8,500원 정도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 위로 올라올 때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한번 좀 크게 반등을 줄 때 매수가 근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9,100원, 2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위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9,200원대까지만 딱 보시고 그때 정리하시고 그 위로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보이는 영역에서 회사를 끌고 가기보다는 파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9,200원짜리까지 해서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래 네, 끌고 네. 가진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많은 종목이라서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9,200원대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자리에서 다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이요? 50%. 네, 50%좀 많이 사가지고요. 네,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16,950원이요. 네, 16,950원에 비중 5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방송을 보고 샀는데 네. 이게 올라올지 제가 원금까지는 올라올지 네네. 그게 궁금해요. 네,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현대로템을 16,9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좀 많으셔서 한숨을 쉬셨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다행히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한 번쯤 더 올라오실 텐데 한번 꾹 눌렀다 갈 수도 있고요. 조금 내려가는 일단은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자리고요. 뭐 내려간다라고 하면 크게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현대로템 또 재무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 회사가. 근데 현대로템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뭐 네. GTX라든지 우리가 ITX, 철도에 관련 전철 이런 부분들 기차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북한 이슈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 북한하고 지금 긍정적인 얘기는 나올 시기가 아니고 그래도 뭐 언제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데 올라오면 좀 줄이세요. 뭐 비중 50% 들어가 덜덜덜 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좀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투자하는데 불안하고 힘든 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불안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올 수는 있으니까 제 네. 생각에 이번 주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좀 지켜보다가 한 16,600원짜리 정도 위로 올라오면서 매수가 근처에 올 텐데 약간 급등성 움직이잖아요. 이슈를 타면은 갑자기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높게는 보지 말고 17,500원 정도까지 보시는데 매수가 부근에서 한 16,700원, 800원 이 자리 있잖아요. 네. 네, 그 자리에서 비중을 가감히 덜어내세요. 아시겠죠? 절반 이상으로. 일단은 매수가에 정리를 하시고 17,500원까지만 보세요. 그 이상 보지 마시고. 이쪽 떨어지지는 않겠죠? 폭락은 없겠죠? 그건 저도 모르죠. 폭락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시장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꺾이고 북한에서 네. 뭐 동해로 미사일을 계속 쏘고 한번 싸워보자 이러면은 당연히 빠지겠죠. 그죠? 네. 네,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빠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9,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얼마요? 지금 9,000원대요.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제가 신도 아니고 그게 정확하게 나올 거라는 것도 모르고요. 그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현실에 맞는 대응을 하세요. 자꾸 멀리 어떤 생각을 자꾸 넣으면은 본인만 힘들고 답답하고 하세요. 여기서 내가 그럼 좀 짧게 손해보고 매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굳이 손절할 필요 손절가도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손절 안 해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기준 없이 사다 보니까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사지 않을 뿐더러 손절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손절 생각한다라면 14,100원대 아래로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14,100원 이탈하고 손절한다라고 하면 손실이 지금부터 해서 거의 10%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네네. 손절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격 이탈했다 다시 회복하면은 또 잘못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내 상황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심리만 더 꼬이고 힘들어지니까
지금 이 회사의 자체 뭐 회사가 사라진다든가 존폐 여부가 당장에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슈도 머무고 있고요. 뭐 GTX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아직까지 이 회사가 크게 리스크를 품고 있는 게 아니니까 들고 계셨다가 올라오면은 16,600원 이쪽에서 꼭 정리를 하시고요. 네.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13,300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때 그냥 전화 주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꼭 바로 대응 해 주세요. 이번 주에 올라오면은.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절은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흐름 잘 보셔서 16,700원까지 올라오면 비중 절반 이상 좀 많이 줄이시고 나머지는 17,500원까지 보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13,300원 아래까지 내려와서 또 걱정이 되시면은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 케미칼 네네. 108,000원에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될지. 네, 78,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 이번에 많이 올라올 때 그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네. 계속 더 가지고 가도 될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포스코 케미칼 7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뭐 이 회사를 보면은 가져가는 것도 맞는 건데 네네. 주식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네네. 네, 주식한 지 얼마 안 돼 3% 빠지니까 그 3%에 돈은 많이 들어가 있고 두려우신 거죠, 그죠? 네. 아닌가요? 네.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네, 회사는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회사 진짜 좋은 회사예요. 근데 어디서 내가 어떤 가격에서 어떤 기준으로 샀는지도 없고 그냥 3% 빠졌는데 이게 계속 내려갈 것 같다는 두려움 느낀다라는 거는 투자에 대한 게 애초에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조금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뭐 잘 모르시죠, 주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설명이 잘 안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닌가요? 계속 공부는 하고 있는데. 근데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포스코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공부할 때 하는 얘기가 비쌀 때 사지 말라라고 하는데 네. 이 가격이 지금 비싼지 싼지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초창기에 싸게 사야 사가지고. 초창기에 샀다라고요? 처음 초창기인데 시작할 때 사가지고. 네, 시작할 때 샀는 게 78,000원이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되셨네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에 놓고 난지 천천히 하셔도 돼요. 투자는 주식 투자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처음 사신 종목이 높게 사셨어요. 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포스코 케미칼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놓고 내가 대응이 안 되는 관점에 샀다라는 거예요. 싸게 산다라는 관점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올라가던 말에 올라탄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많이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2차 전지라는 품목 자체가 말 그대로 업황 자체가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높은 자리에 사신 거예요. 남들이 팔려고 할 때 사준 거예요, 그 물량을.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위로 한번 지금 3%밖에 안 빠졌는데 이렇게 흔들리면은 제 생각에 한 69,000원까지도 조정폭을 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기간적으로. 그 기간과 가격적으로 봤을 때 69,000원 아래 부분에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 가격 오면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요? 본전에. 네, 근데 본전이 오늘 매도하려고 하는데 본전이 안 와서. 네, 이제 3일 지났어요. 본전 이탈한 지. 본인의 매수가를 이탈한 지가 3일 지났거든요. 저번 주부터 해서. 맞죠? 그죠? 그 전까지는 매수가 근처 아니었나요? 계속 마이너스 1, 2%대. 네. 근데 이제 3% 됐으니까 2가 3으로 바뀌니까 두려우신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한 7, 8%까지도 갔다가. 네. 또 다시 올라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다. 마이너스 7%를 거의 내려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물타기도 계속 하고. 아, 저기 꼭대기에 사셨구나. 8만원대. 네네, 네, 그런 거. 일단은 올라오면은 저는 여기서 물타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 공부를 좀 더 하고 하세요. 저희가 공부 같은 거 뭐 요즘 공부 자료들이 워낙 많잖아요. 유튜브 이런 데 가면은 저희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려놓은 기본적인 자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더 보고 공부를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시선이 너무 좁아요. 시선이 너무 좁다라는 거. 내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보이는 게 너무 시야가 좁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네, 투자해서 절대 돈 못 벌어요. 뭐
지금 시장에 뭐 다 투자한다 그러니까 나도 해보겠다라고 하고 공부까지 한다라고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시야를 가지고는 투자해서 돈 못 벌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반드시 매수가에서 그냥 정리하시고 매매를 잠깐 멈추시고 내 시야가 좀 넓어지면은 그때 천천히 소액으로 먼저 출발해서 그렇게 차곡차곡 이제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면서 금액을 늘려가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금액이 컸다가 다시 적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크게 시작해서 작게 무너지면은 다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나 200만 원 가지고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면서 올라가면 나중에 내가 1000만 원 벌었다가 5천만 원 투자해도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다시 다 까먹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 다시 출발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몇 천만 원 가지고 출발했다가 그게 300만 원, 100만 원까지 잃어봐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출발해서 과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급하게 가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되고 주식은 한번 잘 배워두면 평생 할 수 있는 투자니까요. 천천히 좀 준비를 다져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는 안정적이고 한 3% 정도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본전에 매도하시고 추후에 공부 좀 더 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세요? 선데이토즈, 예. 네, 썬데이토즈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8,000원이고 80%. 네, 28,000원의 비중은 80%요. 예. 네,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예, 7월 초 정도에 7월 4일인가? 한 네네. 그 정도? 5일인가? 네, 7월 초쯤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예. 점 여쭤봐 드릴까요? 지금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제가 좀 추매를 너무 일찍 해서 잘못했나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이게 보니까 제가 매수할 때는 뭐 좀 좋은 기사도 많이 뜨고 이랬는데 네. 좀 추세를 보니까 좀 근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이건 어떻게 좀 지금이라도 이게 손절치를 해야 되는지 네네. 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매수를 좀 많이 하셨는데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비중도 크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썬데이토지를 2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0%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좋은 이슈 나오는 거 아닌데 역시 좀 아쉽네요. 좋은 이슈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네네. 뭐 게임주 좋았고 네. 뭐 애니팡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는 나오고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하는 건데 그 내가 주가 사는 게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이미 선반영돼서 올라왔는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돼요.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 잘 모르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들리는 얘기나 뉴스나 이런 거 보고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기술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뭐 이 차트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이제 회사의 통계예요. 이 회사의 주가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회사가 좋다란다 하고 가치적인 투자를 하면은 이 회사의 가치가 이 주가로 통해서 나타나지는 게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통계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사신 가격대 제가 봤을 때 이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이슈 타고 나왔던 6월 23일 날 조금 시세를 줬다 한 3만 원대 부근부터 출발하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낮게 조금 더 샀는 게 한 26,000원대 한번 툭 떨어지니까 사시고. 29,000원대에서 사가지고. 네네, 사가지고 한번 떨어지니까 한 26,000원대 또 사시고. 또 그런 거 추매를 아닌가요? 또. 네. 예. 일단은 원래 지금 자리쯤에서 한 번쯤 사볼 법한 자리예요. 이슈가 가장 처음 시작됐을 때 이때 자리까지 다시 돌아온 분위기인데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 오늘자 기준으로 한 4거래일 정도 있잖아요. 예. 4거래일보다 한 5거래일, 5, 6거래일 정도 되겠네요. 다음 주 한 월요일까지.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때까지 방향성 전환을 줘야 돼요.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주가의 변동성이 없으면 아마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다음 주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만 지켜보시되 그때 반등을 주면은 저는 조금 높게 샀다가 지금 사면은 올라올 때 수익이 뭐 10% 이상 20%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손절은 짧게 잡을 수 있고 지금 최근에 이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되거든요. 한 24,300원 이런 자리를 손절로 잡고 이런 때 들어가면 좋은 공략이 되는 거예요. 손절을 잡고 들어가서 얼마까지 한 29,300원까지 보면은 내가 수익이 얼마가 될까요? 한 15% 정도 수익이 나와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손실은 한 2, 3%대를 잡되
좋은 기회는 15% 정도의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리대가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좀 지켜보고 가장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그 제가 얘기한 기간 동안 지금 이 자리 때부터 한 15% 정도 올라오는 한 29,5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요. 내려간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 정도 빠지겠죠. 한 22,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한 23,500원, 아까 23,800원, 23,800원 정도 됩니다. 이 자리를 리스크 관리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보고 아래로 떨어지면은 한 2만원 초반대 21,000원 정도 자리 왔을 때 전화 주시면 제가 전략을 또 한 번 더 얘기 드리고요. 안 빠지고 만약에 위로 올라오면은 29,500원 부근 있잖아요. 네, 거기서 꼭 수익 실현을 좀 짧지만 내가 높게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매도하시고 대응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은 계속 이대로 들고 네, 들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중이 더 커졌는데 내려가면 손실만 커지잖아요. 그죠? 네, 애초에 여기서 샀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내가 잘못된 투자를 시작한 거니까 뭐 대응 관점을 그냥 수익을 적게 보고 팔아야 되는 관점이고 떨어지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더 사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들고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지켜보면서 23,800원을 이탈하는지 안 이탈하는지 지켜보고요. 이탈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을 지나가면은 비중을 줄이세요. 그 기간 이후에 아마 점점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기간에 반드시 반응이 나와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 초까지 보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목표가는 29,500원으로 좀 짧게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23,800원에서는 비중을 줄이시고 만약에 2만원 초반대까지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상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종목은 SK고요. 네네. 네, 그리고 가격은 25만 5천 원의 비중 40%입니다. 네, 25만 5천 원의 비중 40%요. 예. 네, 좀 내려왔다 싶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자꾸 또 내려가게 생겨서 걱정돼서 네네, 걱정이 전화드렸어요. 되셔서요. 네, 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SK를 25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라고 하시는데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기간은 남아있습니다. 오늘 약간 저점을 잡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내려간다면 좀 더 깊게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SK라는 회사는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금 높게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내가 애초에 이 자리에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갔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미리 아까 처음에 샀는 가격 있잖아요. 25만 원대. 듣고 계시나요? 네네. 네, 한 25만 원대 정도에 내가 샀어도 떨어지면 더 사야지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준비했다라면은 두려우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고 더 살 생각을 미리 하시지 않으셨죠? 네, 아닌가요? 그거보다 좀 높은 가격에 샀었는데 네. 못하게 돼서. 또 이미 한 네. 거죠, 그죠? 네, 그래서 40%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오히려 25만 원대 사고 내려가면 더 사야 될 상황이었는데 저기 고점에 사다 보니 SK바이오팜 나오고 난 SK바이오팜, 바이오팜 이러고 있을 때 상장하는데도 계속 들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주인공이 이제 무대에 올랐는데 조연은 빠져야죠, 그죠? 그러니까 조연이 빠져나간 거야. 주인공이 이미 나타나 버리니까 이제 조연이 빠져나간 거예요. 조연은 어떻게 새로운 걸 또 자기가 나갈 출연 타이밍을 기다려요. 지금 주인공의 무대고 지금은 어떻게 조연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조연이 하는 역할은 SK 바이오팜만을 주인공으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또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조연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네.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네. 마시고 제 생각 한 20만 7천 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요.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아직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한 2, 3일 정도 이후에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들고 네네. 계지 마세요. 25만 원대 같으면 올랐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올라오면 네. 팔고 그냥 이 네. 종목이 20만 7천 원 아래 안 내려오면 사지 마세요. 네. 네, 분석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SK는 20만 7천 원 아래 왔을 때만 사시고 지금 네. 올라오면 번전에 매도하시고 20만 7천 원이에요. 그 아래 오면은 사시고요. 만약에 올라오지 않고 이 가격대 내려오면은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팔지 마시고요. 이 회사는 나중에 내년이든 배당 받고 배당도 네네. 좋게 나올 것 같고 연말에 배당도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네. 다시 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뉴스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래로 네. 20만 한 7천 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시간이 네. 좀 지난 이후에 전화를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사지 마시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회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오면 매도하시고요. 20만 원, 20만 7천 원 아래에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다시 그냥 내려가게 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또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제가 기아차 36,350원에 네. 10% 갖고 있는데 주린이에요. 그래서 네네. 네,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아야 할지 궁금해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기아차 36,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지금도 수익 조금 보고 계시는데 목표가는 네. 얼마까지 잡아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요즘 뭐 신조어라고 자꾸 주린이 네네. 그러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 뭐 정말요? 주식 어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어린이들이 맑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더 잘 날 수 있어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깨지는 게 주식 초기 때 아. 네,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 주식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행히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아차를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길게 가져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짧게라 수익 나는데 수익 내고 만약에 지금 현재 아주 짧은 수익이지만 다시 내려와 버리면 마이너스로 가면 뭐 덜덜덜 하면서 또 무서워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안 들고 있는 게 맞겠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네. 조금 좀 길게 가져가도 괜찮거든요. 그럼 이 회사를 믿고 가져가야 되죠. 이 회사도 최근에 굉장히 큰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는 과정인데 저는 네.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좀 더 내려왔다가 갈 것 같거든요. 그 가격대가 한 34,000원 초반대 이 가격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갈 것 같아요. 아, 네. 네, 뭐 최근에 좀 올라왔는 피로감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네네. 그냥 바로 좀 올라간다라면 한 41,000원, 2,000원대 뭐 이 자리도 바로 올라갔다가 뭐 쭉쭉 네.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때 되면 또 어떤 이슈로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네. 좀 추가적인 상승분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네. 올라왔던 분위기에 조금 생각보다 최근에 현대차,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쪽으로 굉장히 힘있게 올라오고 주도적인 역할을 며칠 동안 했어요. 저번 주 동안. 근데 네. 오늘 약간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 네, 근데 더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어요.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수소차, 뭐 전기차 쪽에 전용 라인을 만들고 내년부터 생산에 더 크게 캐파를 키워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내가 길게 보겠다라고 했으면 이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이 가격이 네. 만약에 크게 떨어질 경우에 내가 추가적으로 살 여력이 비중을 네. 늘릴 여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현재 매수가라고 하면은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다른 종목까지 잔뜩 사놓고 나중에 다 같이 떨어져서 이 자리에서 살 돈 없어 손절해갖고 막 사고 이런 게 아니라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네. 기아차에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에 똑같은 비중에 살 만큼은 현금으로 들고 계시면서 다른 종목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고 기준을 잡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요게 이제 34,000원 떨어지면 너무 빨라요. 거기서 떨어진다고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난 뒤에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도주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의 전방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도주기 때문에 시간적인 요소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세요? 기술적인 부분을 어긋나는 시장 외적인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만 왔다라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36,000원에서 34,000원 떨어지면은 제가 봤을 때 한 5% 정도밖에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아차가 우리 코로나 때 빠졌던 게 몇 프로예요? 거의 한 50% 가까이가 빠졌거든요. 네. 근데 내가 7% 정도 빠졌는데 지금 샀는 비중만큼 그만큼 더 들어가면 떨어지는 게 3%밖에 안 떨어져요. 단가가. 효과가 네. 없죠. 그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거와 가격적인 요소를 적절히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지 말고 기다리시고요. 기아차가 네. 만약에 29,500원짜리 이 자리 밑으로 내려왔을 때만 연락을 더 주세요.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안 산다라고
기준을 잡고 계시고요. 아, 이해되셨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한 44,000원까지만 보세요. 아시겠죠? 44,000원? 네, 44,000원까지만 보시고 그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아차 일단 더 보유하셨다가 29,500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고요. 목표가는 44,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서울 반도체요. 네, 서울 반도체요. 네, 14,450원이요. 70%요. 네, 14,450원의 비중 70%요? 예. 네, 현재가랑 비슷한 가격인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 이게 더 갈 수 있나 아니면은 여기서 내놔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고 만약에 안 올라가면 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예. 전문가님 서울반도체 14,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70%이신데요. 네. 더 보유를 해야 되나요? 매도를 해야 되나요? 괜찮아요. 지금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서울 반도체는 이 가격대는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네. 그 가격대가 거의 한 16,000원대, 17,000원대, 또 높게는 뭐 한 2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 반도체 쪽하고 그리고 LG이노텍에서 하고 있던 LCD 사업부의 일부를 패널 쪽으로 디스플레이 쪽이 최근에 흐름이 좀 많이 좋은데 서울 반도체가 이슈를 못 받고 있지만 역시 LG이노텍에서 가져온 수주 물량이 있거든요. 뭐 이 회사가 그 캐파를 키워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생산 설비를 그대로 이어서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윤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게 보여지고 그리고 서울바이오시스에 대한 이슈 모멘텀도 같이 가져가고 있고 마이크로 LED라고 해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마이크로 LED 말 그대로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외선 같은 효과가 비슷한 건데 그런 마이크로 LED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향후에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리는 조금 들고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의 흐름에서 지금 변곡점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는데 내려오더라도 조금 저는 그대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위쪽만 좀 바라보시고요. 위쪽으로 충분히 올라와서 제 생각에는 한 16,800원 정도 있죠. 네. 16,800원, 7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해되세요? 예. 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제가 보이는 영역인 한 16,700원 정도까지만 잡고 가시고요.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비중이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시죠? 70%요. 70%요. 너무 많이 사셨네요. 그러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비중은 한 40%대나 50% 정도 내가 조금 이 회사에 집중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상담처럼 변수가 생겼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비중을 70% 같으면 변수가 생겼을 때 내가 이 종목에 대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0%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현금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대응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네. 비중을 가감히 40% 이내로 줄여놓고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관점을 갖춰두고 목표가는 16,700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16,700원. 네, 16,700원 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수고하십시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